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서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는 즉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으름장을 놨습니다. 중국이 8일까지 34%의 관세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9일부터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said if that tariff isn't removed by tomorrow at 12 o'clock, we're putting a 50% tariff on above the tariffs that we put on. 이렇게 되면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는 모두 104%에 달합니다.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가격이 배 이상으로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관세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과의 모든 대화는 취소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를 일시 중단하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have many countries that are coming to negotiate deals with us, and they're going to be fair deals, and in certain cases they're going to be paying substantial tariffs.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10%의 기본 관세가 영구적으로 부과될 가능성과 고율의 상호 관세 등은 일부 완화되겠지만 계속 부과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협상의 대상일 수도 영구적일 수도 있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They can both be true. There can be permanent tariffs and there can also be negotiations because there are things that we need beyond tariffs.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하면서 현지 시각 8일 미국을 찾는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의 대미 협상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사흘 연속 폭락장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유예될 것이라는 가짜뉴스에 증시가 요동치면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장 초반 나스닥 지수는 5%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급격히 오르더니 4% 넘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90일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거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헤지펀드계의 거물 빌 에크먼이 9일 상호관세 부과는 전 세계의 경제적 핵전쟁을 시작하는 거라며 90일간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소셜미디어에 쓴 게 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백악관이 가짜뉴스, 즉 허위 정보라고 부인하면서입니다. 그래도 주요 주가 지수는 아시아와 유럽 주식시장의 폭락세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사흘 연속 폭락세는 면했지만 하루 변동폭이 10%에 가까운 건 주식시장이 관세 정책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불안한 투자 심리에 미국 경기 하락에 대한 경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경기 둔화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나마 최선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Most CEOs I talk to would say we are probably in a recession right now. We're seeing in various different sectors a real downturn.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또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한 인사는 지금은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6월 3일이 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선거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 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합니다.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6월 3일 대선이 치러지면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에서 11일 이틀간,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 5일 전인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이뤄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대선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이번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그동안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수검표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는 것에 더해 사전투표부터 투개표 과정을 참관할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투개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모레 공개 시연회도 합니다. 감사원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명계인 김두관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대선 출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대표직 사퇴는 언제 하실 예정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대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이 더 어려워졌다며 현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또 폭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대선일이 확정 공모된 뒤 이르면 내일 대표직을 내려놓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시지와 형식을 고심하고 있는데 실용주의를 부각하기 위한 정책 문답 형태의 출마 선언도 검토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선 김두관 전 의원이 처음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를 앞세우는 어대명 경선으론 승리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면 윤석열 같은 후보에게도 패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 대선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과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른 비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도 이르면 이번 주 출사표를 던질 거로 알려졌습니다. 비명계 주자들은 대부분 범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을 요구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국민의힘 쪽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직 고심 중이라고 했지만 출마 쪽으로 기운 듯하고 안철수 의원은 오늘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에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김유대 기자입니다. 보수층에서 꾸준한 지지를 받아온 김문수 장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깊이 고심 중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측근들은 출마가 거의 확실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제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시장직을 사퇴하고 다음 주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안철수 의원은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아직 시점을 못 박진 않고 있는데 등판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단계니까요. 한동훈 전 대표도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유승민 전 의원도 활발히 메시지를 내며 등판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어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3년 임기 단축과 개헌을 관철하겠다며 보수당 국그릇을 통째로 갈아엎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전국에서 활발히 활동한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의 경선 참여도 거론됩니다. 이 밖에도 광역단체장 등 자천, 타천 대선 주자가 2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선 흥행과 함께 후보들이 승복할 수 있는 경선 룰을 만드는데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어제 낮 경남 하동에서 난 산불이 밤새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그린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남 하동군 옥종면의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은 지금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공중 진화 작업을 위해 헬기 여러 대가 부지런히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산불은 어제 낮 12시 5분 경남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말 산청 산불이 번진 곳과 약 3km 떨어진 곳입니다. 산림청은 어제 불이 난 지 약 1시간 40분 만에 산불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 산불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이 나자마자 진화 헬기 36대와 인력 400여 명을 동원해 불을 껐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 주불을 끄지 못하고 진화율 87% 상태에서 야간 진화에 돌입했었습니다.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를 포함해 750여 명이 장비 70여 대를 동원해 밤새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 진화율이 99%까지 올라갔다가 시간당 최대 20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번져 오전 7시 기준 93%로 떨어졌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70헥타르, 전체 불의 길이는 5.18km로 대부분 주불이 진화됐고 남은 불의 길이는 350m로 추정됩니다. 산림청은 헬기를 동원해 오늘 중 주불을 진화한다는 목표입니다. 회신마을과 양지마을 등 인근 마을 7곳의 주민 500여 명은 옥천관과 옥종고등학교로 대피해 밤을 보냈습니다. 또 주민 1명이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는데요. 산림청은 화상을 입은 이 주민이 예초기로 작업하다 산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하동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된 윤 전 대통령도 조만간 직접 조사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소환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를 소환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는지 따져 물을 거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때부터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왔다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지금. 다만 김 여사 측은 당시 건강이 좋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정식 변호인 선임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정 조율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를 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 수사에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공수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지난 2월 경상수지가 2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를 보면 지난 2월 경상수지는 7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감소세로 전환됐던 수출입은 모두 증가세로 전환돼 1년 전보다 수출은 3.6%, 수입은 1.3% 늘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급락세를 딛고 국내 증시 반등 중입니다. 양시장 저가 매수세 유입 등의 2% 가까이 상승 중인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닷새 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8.52포인트 상승한 2356.72에 코스닥은 12.6포인트 오른 663.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관세 부과 조치의 변화 가능성에 높은 변동성을 보인 후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업종 전반이 상승 중인 가운데 시장 전망을 웃돈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2% 넘는 상승을, SK하이닉스도 4% 가까이 상승하는 등 반도체주 흐름 좋습니다.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주, 두산과 SKC, 한화그룹주 강세를, 반면 네이버는 3거래일째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ABL바이오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8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저장성의 한 지역에서는 자원봉사 할머니들이 맞벌이 가정의 유아들을 돌봐주는 이른바 공유 할머니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치원 하원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른바 공유 할머니들. 꼼꼼하게 출석 체크를 한 뒤 아이들 손을 잡고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로 향합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过程中收获的不光是开心，还其实也是一种成长，自己的自身的一种成长。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공유 할머니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我们解决了那个接送困难的问题，然后呢，这些奶奶呢，我们也都比较熟识的了，然后接过来呢，在这里开展一些活动呢，我们也是比较那个放心的。 공유 할머니 제도는 지난해 6월 저장성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됐는데요.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봉사 가능 시간 등을 살핀 뒤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은행까지 참여해 할머니들의 자원봉사 시간을 적립해주고 본인이나 가족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선순환 돌봄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 발달로 우수한 인재 확보가 어려워진 일본 만화업계가 외국인 만화가 영입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직 사냥꾼이 게임 세계에서 스나이퍼로 활약한다는 내용의 만화입니다. 스페인 출신 만화가 후안 씨가 일본에서 3년 전부터 연재 중입니다. En España casi no hay una industria propia española. Quien lo hace no gana suficiente dinero para vivir solo de eso. A nivel global, muy contento de trabajar en. 액션 장면과 사무라이 캐릭터 등의 해외 문화와 일본 문화가 적절히 섞여 있어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外国の人っていう視点から見た漫画作りっていうのはすごく新しいと思いますし、意味があるなという。 이 출판사는 지난해 스페인 만화 행사에 참가해 일본에서 데뷔할 만화가를 모집했더니 70여 개 작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도쿄 출판사는 구마모토 현에 시설을 만들어 아이의 만화 인재 육성에 나섰습니다. 2년 전 미국과 브라질 등에서 외국인 만화가 9명을 모아 일본에서 데뷔할 날을 기다리며 준비 중입니다. 출판사 측은 선행 투자라며 개개인마다 영어가 가능한 편집자를 배치하고 이들의 주거와 식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중앙역에 고속열차가 들어섭니다. 19달 동안 운행이 중단됐던 파리 밀라노 간 고속열차 운행이 재개된 겁니다. 파리와 밀라노를 잇는 직행 고속열차 운행은 지난 2023년 8월 알프스 모리엔 계곡에서 발생한 낙석사고로 터널 300m가 막히며 중단됐습니다. 그간 수천 톤의 암석을 치우고 철로와 도로를 정비하는데 1,300만 유로 이상이 들었는데요. 승객들은 파리에서 크로아상으로 아침 식사를 한 뒤 이탈리아에서 파스타로 푸짐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됐다며 재개통을 반깁니다. Viaggiato benissimo, è assolutamente un'alternativa all'aereo, anche secondo me è l'unico modo di viaggiare. Io non ho la patente, vivo in treno e per me è l'unico mezzo. 파리와 밀라노 간 7시간 정도 걸리는 고속열차는 매일 5차례 운행됩니다. 3차례는 프랑스 국영철도인 SNCF가, 2번은 이탈리아 철도사인 트렌이탈리아가 운행하는데 가격은 29유로부터 시작됩니다. 수탉이 하염없이 울고 있는 이곳은 뉴욕 40번가의 한 가정집. 이웃 주민 니키 씨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수탉들 울음소리가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심해 밤낮 없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It's been over 9 months, non-stop noise, day and night. People here feel like we're being held hostage.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심각한 조류 인플루엔자로 달걀값이 치솟으면서 이렇게 집에서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집은 수탉 3마리와 암탉 1마리를 키우다 번식하면서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수탉들이 담장을 넘어 동네를 활보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수탉 울음소리로 지역 주민들 민원 신고가 잇따르자 뉴욕시 보건국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법원이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2인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만큼
본안 소송의 판단 전까지 사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신 사장의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른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임명을 강행한 지 열흘여 만입니다. 당시 김 전 사장은 2인 방통위 의결로 임명된 신 사장의 임명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이 소송 결과 전까지 신 사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공영방송사의 대표는 더욱더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 2명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결정 즉시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의심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 전 사장은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위법한 절차를 무릅쓰면서 새로운 사장을 임명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EBS의 공공성,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방통위 측은 김 전 사장은 임기가 종료돼 신청인 적격이 없다면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공공복리에 지대한 악영향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본안소송서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김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신 사장의 임명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2인 체제 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최종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의대 본과생을 중심으로 복귀율이 높아지면서 수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대규모 집회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생 대부분이 복학 등록을 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수업 거부는 여전합니다. 수업 참가율은 15%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건인 수업 정상화라고는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 복귀가 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본과 3, 4학년은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며 많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주 수업 참여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3일에 전국 대표자 회의를, 20일에는 모든 의사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 걸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10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 집회입니다. 의료개혁 정책 철회와 정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만큼 정부의 빠른 상황 판단과 빠른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이런 집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개혁 정책의 차질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 1,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하지만 미용의료 개방 등이 담긴 3차 실행 방안은 다음 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15살 청소년이 무면허 상태로 대전 도심에서 난폭 고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김희은 기자입니다.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더니 중앙선을 넘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도 그대로 지나칩니다.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여러 차례 정차 명령을 내리지만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고 도로 위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멈춰달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았고, 그다음에 신호 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해서. 난폭 운전자는 15살 A군으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또래 3명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을 피해 약 4km를 달아나다 이곳 아파트 단지 인근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동승자가 차를 빌려 대부분 운전했다고 발뺌했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A군이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 앱으로 차를 빌렸던 겁니다.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운행 중인 걸 수상하게 여긴 렌터카 업체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GPS로 확인해 보니 차는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본인이 운전자 맞냐고 그랬더니 막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은 A군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걸 확인하고 무면허와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동승한 10대 1명을 무면허 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경남 하동에 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 피해를 겪은 경상도 지역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경산, 포항과 울산, 경남 밀양과 제주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에 경상도 지역도 대기가 메말라지고 있어 건조특보는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 산지에서는 초속 20m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오후에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모레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토요일에도